지금 지혜만 치고 딴 사람만 쳤다, 그지? 지혜 한번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또 열심히. 모의고사 치네요. 모의고사 들어가요 그거? 당연히 들어가지. 통합학 책에 있는 거니까. 근데 모의고사 때 어디까지 들어가요? 범위가? 6모에서는 6월달에 치잖아, 그지? 네. 6모는 범위가 좀 많이 들어간다. 안 나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앞에서부터 진도를 나가야 되긴 한데 그렇게 안 나가잖아, 그지? 그래서 안 배운 거는 뭐 새로 처음 보는 거 칠 수도 있고 그렇고. 시험 범위는 아마 요거 넘게는 들어갈 건데. 자, 운동량과 충격량. 오늘 내용 정리 빡 해보겠습니다. 1시간 5분 동안 미친 듯이 해봅시다. 네.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미친데. 자, 이날의 운동량 충격량 처음인 거 맞아요? 네. 자, 잘 따라보세요. 첫 번째 관성부터 출발합니다. 참고로 운동량 충격량이 조금 어려워하지? 좀 생소해서 더 어려워했을 거야. 저번에 우리 겨울방학 때 열심히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나죠? 그래서 실수 안 하고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물리 파트인데 물리 파트는 이제 고1에서 여기랑 제일 끄트머리쯤에 전기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관성이 뭐냐? 관성이 뭔지 대충 다 아시죠? 관성이 뭔지 얘기해보죠? 유지하려는 거. 너무 잘했어. 무엇을? 처음 상태. 잘했어. 그래서 처음 상태도 맞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할까?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해요. 근데 현재의 운동 상태, 자, 운동 상태라는 말 하면은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항상 어디로 운동합니까? 라는 방향이라는 것과 그리고 얼마나 빠르기라는 게 포함된 거예요. 근데 빠르기 안에는 무조건 움직이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빠르기가 0이야 라고 하면은 얘는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정지한 것도 다 포함하는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요거는 자, 빠르기 정지한 것도 되고 그리고 정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래서 관성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책 여기 가만히 있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치면은 바로 움직이니? 그렇진 않지, 그지?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럼 뭔가보다 내가 더 크게 더 힘을 주면 이제 그때서야 움직일 거야. 너 이런 것도 다 알지 않니? 자, 버스 여기 버스. 자, 버스 여러분이 이렇게 타고 있어요. 버스가 앞으로 부릉부릉 갑니다. 그죠? 부릉부릉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해. 그러면 너희들 몸이 정지하면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정지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다고. 다들 버스 안 타봤구나. 야, 버스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이래 된다고. 반대로. 자, 이래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이래 되겠지, 그지? 그래서 왜 그래? 내가 원래 어떤 운동 상태를 하고 있었니? 나는 버스와 함께 너희 보기 오른쪽 가고 있었잖아. 근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했거든. 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거든. 근데 발은 버스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몸만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런 게 관성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너희가 왜 길 걸어가고 있는데 한 번씩 그런 경험 다 있을 건데 왜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어가는 경우 종종 있잖아, 그지? 사람도 없고 어두운 산길, 인적이 드문 그런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귀신이 너희 발목을 탁 잡는 그런 경우 종종 많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탁 오그라져 넘어지잖아, 그지? 그것도 왜 그래? 너희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잡으니까 계속 앞으로 가려 하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거지. 그런 경우 있죠? 그래. 진짜 너무 무섭구나. 자, 그래서 관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운동 관성도 있고요. 정지 관성도 있어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운동 관성의 뜻이 뭐냐면 내가 등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을 때 등속이면 일정한 속력으로 그지? 일정한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정지 관성은 뭐야? 내가 정지해 있는데 정지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정지 관성이야. 오케이? 자, 여러분 몸무게를 측정을 하는데 내 몸무게를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달에 가서 몸무게를 재면 되죠. 너무 잘했어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려고 할 때 몸무게를 탁 측정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멈출라 할 때. 자, 왜냐면 이것도 관성이거든. 자,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여기에 저울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네모예요. 스펀지밥. 자, 네모 스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간다. 나도 지금 뭐하고 있노? 위로 올라가고 있지? 위로 올라가다가 내가 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정지해버려. 그럼 나는 계속 뭐하고 싶겠니? 위로 올라가고 싶겠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짝 뜨는 그 순간 이 눈금을 측정하면 눈금이 실제로 적게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게 다 관성이 된다. 자, 1. 관성의 크기 한번 봅시다. 자, 관성은 어떨수록 크냐면 얘들아 바닥에 작은 돌이 정지해 있어. 발로 톡 차면 굴러가니 안 굴러가니? 굴러가지. 근데 바닥에 어마무시하게 큰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발로 톡 차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누가 정지하려고 했던 관성이 더 컸습니까? 그러면? 큰 돌. 안 굴러가는 놈. 정지하려는 성질이 더 컸으니까 얘는 안 굴러가는 거야. 그지? 맞나?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오직 물체의 질량에만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직 물체의 질량에만 비례한다. 예를 들면은 모기 한 마리가 나에게 날아오고 있어. 저번에 이 얘기했는 것 같은데 모기 한 마리가 날아오고 있는데 정지해서 손으로 막았거든. 모기 톡 되겠죠, 그제? 근데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고 있는데 거슬리는 거야. 정지 톡 안 되겠죠, 그제? 왜 그래? 똑같은 속도로 날아오더라도 질량이 크면 인마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기가 어려워. 왜냐면 질량이 클수록 금마는 관성이 더 컸기 때문에. 뭐 느낌 와요? 응,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관성의 방향은 관성은 항상 어디로 적용될까? 자, 봐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물체가 있어. 지금 정지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인마한테 이쪽으로 힘을 똥 줬거든? 안 움직였어. 그럼 인마는 정지하기 위해서 관성을 이쪽으로 줬게, 저쪽으로 줬게? 일로 줬겠지. 그럼 외부에서 줬는 외력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이 작용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랄랄랄랄랄라. 자, 버스 타고 2월들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버스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버스가 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췄어. 내 몸이 어디로 쏠려? 이렇게 쏠리겠지? 그러면은 자, 버스가 멈췄다는 말은 버스가 일로 가고 있는데 멈추려고 그러면 힘을 절로 줘야 돼? 열로 줘야 돼? 절로 줘야 되지. 이쪽으로 외력이 작용됐지. 근데 인마는 어디로 갔니? 앞으로 쓰러졌지. 그 말은 어떻게? 이쪽으로 관성이 작용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성은 항상 외부에서 주는 힘과 똑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관성의 방향은 항상 누구의? 외부에서 주는 외력의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네? 끝.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운동량 충격입니다. 자, 운동량이 여러분이 의미를 잘 모르고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일단 M 곱하기 V거든. 그래서 운동량이 왜 관성과 같은 단원 내에 묶여져 나오냐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은 좀 의구심을 들 수 있는데 자, 운동량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운동량의 뜻을 알면 알 거야. 운동량은
이렇게 가르치는 셈이 아마 잘 없을 겁니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의 크기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의 크기. 다시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의 크기. 근데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뭐야? 관성. 즉 관성의 크기를 좀 수치화해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만든 게 운동량이고요. 요 P를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그러고 요 M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그러고 요 V를 우리는 속도라고 합니다. 내가 방금 속도라고 그랬지 속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맞죠? 속도 여기에서 도자가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뭐를 따지겠다? 방향을 고려하겠다 이 말입니다. 즉 플러스 운동량과 마이너스 운동량의 차이가 있어요. 플러스 운동량은 얘가 어디로 가려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려는 운동량이고 마이너스 운동량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려는 운동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단위를 한 번만 적어놓고 넘어가자. 질량의 단위가 뭐였죠? 기호. M은 기호. 좋아.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보면 돼. 알았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래서 혹시나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잠시만 내가 한번 자 물체 A가 있어요. 이 물체 A는 질량이 2kg인데요. 이쪽으로 10m 퍼 세크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체 B가 있는데요. 인만의 질량이 400g이고요. 이쪽으로 5m 퍼 세크로 가고 있다라고 하죠. 자 이때 A와 B의 운동량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시작! A는 운동량 얼마 나와? 20? 왜? 질량 곱하기 속도하라 그랬지? 근데 속도니까 문제에서 아무 말을 안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호 이런 걸 얘기 안 했거든? 그래도 우리는 부호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항상. 그래서 이쪽을 우리는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죠. 이쪽 방향을 무슨 방향이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PA는 이쪽으로 2 곱하기 10에서 얼마? 플러스 20 kg 미터 퍼 세크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 PB는 저쪽으로지. 저쪽으로 얼마만큼? 운동량 뭐 곱하기 뭐 하래? 질량 곱하기 속도 하래. 정말 질량 얼마야? 400g. 속도 5m/s야. 근데 속도 방향을 고려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5m/s라 해야 돼요. 그럼 질량 얼마예요? 시작. 0.4kg 와야 돼. 근데 일부러 그램으로 썼다. 여기 봐봐. 자, 운동량에서 질량의 단위는 그램을 썼나요? 킬로그램을 썼나요? 킬로그램을 썼어요. 400g이면은 0.4kg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0.4 곱하기 속도 얼마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5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5 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2kg 미터 퍼 세크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충격량의 뜻도 먼저 얘기해줘봐. 충격량은 뭐냐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이렇게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뭘 줘야 될까요? 그 물체에게 힘을 줘야 되죠. 근데 큰 힘을 주면은 그 물체의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하겠죠. 근데 내가 작은 힘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물체에게 힘을 주면 그 물체는 또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짧은 시간에 금마한테 큰 힘을 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팔로우 스윙 이런 거 다 알죠? 이게 뭐예요? 너희 그 한 번씩 주말에 왜 요번에 어린이날 이번 주말에는 비가 와서 못 치겠네 그지? 실내 가면 되긴 한데 골프 치러 가면 한 번씩 어떻게 골프공이 이렇게 있으면 그지? 참 나는 골프 안 치는데 재미는 아니에요. 골프 이렇게 했을 때 자 골프 라켓 채? 골프 채? 골프 채를 하나? 골프 채를 가지고 이렇게 톡 때리면 멀리 가니 이렇게 뽀앙 그래야 멀리 가니 뽀앙 그래야 멀리 가지 그지?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는 것도 더 근마의 운동 상태를 많이 변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양 또는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함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I라고 하자. 임팩트 충격량. I는 뭐 곱하기 뭐 할까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원래 정의부터 먼저 적어줄게. FT라고 합니다. 이 F는 뭐냐면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줬는 힘. 오케이. 그 다음에 T는 뭐라고 할까? 몇 초 동안, 몇 시간 동안 내가 걔한테 힘을 줬느냐. 충격을 준 힘, 충돌 시간.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충격량은 I는 FT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단위 한번 적어볼까? 힘의 단위가 뭐였지? 뉴턴. 시간의 단위가 뭐였어요? 시간의 단위 세크. 그래서 뉴턴 세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잘 봐봐. 예시 하나 보자. 자 이게 사실은 이 단어의 핵심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뭐가 자꾸 핵심이래요. 자 보세요. 그 운동량 충격이 사실은 좀 쉬워. 안 어려워. 자 입맛 질량은 2kg이라고 합시다. 근데 입맛 질량은 2kg인데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 참 정지. 근데 내가 입맛 됐잖아. 힘을 줬어. 지혜야 얼마 좀 줄까? 2뉴턴 정도 주자. 자 2뉴턴 정도의 힘을 줬어. 그다음에 세희야 몇 초 동안 줄까? 3초. 한 3초 동안 내가 이 물체에게 2뉴턴의 힘을 줬거든. 그래서 인마가 이쯤 알겠지 뭐. 맞나? 그때 인마의 속도가 얼마냐는 걸 모를 수 있어. 이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하고 맞지? 자 봐봐. 내가 이 물체에게 얼마만큼의 충격을 줬니? 충격은 시간 곱하기 힘이거든. 그러면은 2뉴턴을 내가 3초 동안 줬으니까 6만큼의 충격을 줬어. 맞지? 근데 충격량의 뜻이 뭐라고? 근마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러면은 지금 얘는 정지해 있었지? 그러면은 현재의 운동 상태, 인마의 운동량이 얼마였겠니? 0이었지.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6만큼 변화시킴을 당한 거니 그러면? 6이 돼야 되겠지? 괜찮아. 내가 충격을 준 만큼 근마는 뭐 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얘가 충격을 6 줬으니까 얘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운동량의 값도 6만큼 변해야 되는 거야. 이놈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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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자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 됐니? 6 됐거든. 근데 6이 뭐야? 운동량이네? 근데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 하래? 질량 곱하기 속도래? 나중 속도 얼마 된 거야? 뭔지 알겠나? 그럼 다시 인마가 이제는 처음에 정지가 아니었고요. 이쪽으로 10m/s로 가고 있었답니다. 10m/s. 그러면 나중에 속도는 얼마 됐게? 처음에는 운동량이 얼마 있었니? 20이 있었지. 근데 충격 얼마 먹었니? 그럼 나중에 얼마 돼야 돼? 26 돼야 되겠지? 그럼 26이 질량 2 곱하기 속도 돼야 되잖아. 그럼 속도 얼마야? 14. 괜찮아? 괜찮아? 근데 좀 그만해요. 이러면서 인마한테 힘을 이제는 운동 방향으로 준 게 아니고 있잖아. 운동 반대 방향으로 2뉴턴을 줘버렸어. 즉 이 물체에게 이쪽으로 2뉴턴을 3초 동안 줬거든. 똑같이 괜찮지? 그러면 충격을 준 거는 일단 얼마 주긴 줬니? 6을 주긴 줬거든. 근데 운동 방향으로 줬니? 반대로 줬니? 반대로 줬지. 그럼 얼마 돼? -6 됐다 치자.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니? 20이었지. 근데 충격을 반대로 줬으니까 운동량이 늘겠니 줄겠니 그러면? 그래서 얼마 됐겠니? 1.4 맞지? 그럼 그게 뭐가 돼야 돼? 질량 곱하기 속도 몇 미터 퍼 세컨드 돼야 되겠어? 이래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막연히 가르쳐주면 느낌은 이 느낌이 알았지? 충격을 받은 만큼 뭐가 변했니 지금?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 운동량이 변했다 알았지? 괜찮나? 다시 충격을 받은 만큼 뭐가 변했다? 운동량이 변했다잉?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실수를 하기 좋아. 6만큼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러면 나중에 14 됐는지 26 됐는지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I는 공식 두 개가 있다. 충격 양이 돼. 너희 글자 조심해야 돼. 양인지 역인지 맞지? 보기에서 요거 때문에 낚이거든. 그래서 충격 양은 이래도 돼. 자 생각해봐. 내가 원래 운동량이 100이 있었어. 원래 100이 있었어. 근데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150이 됐어. 너는 충격 얼마 먹었니? 뭐 보고 알았니? 얘 빼기 얘지. 내가 처음에 운동량 100이었어. 근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운동량 40 됐거든? 충격 얼마 먹었니? 마이너스 60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 거야. 60이긴 한데 줄었지. 그래서 마이너스로 60 줬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돼. 이게 나중이잖아. 이게 처음이잖아. 나중 빼기 처음 해야 50이 나오고 나중 빼기 처음 해야 마이너스 60이 나온다 이거야. 자,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공식 외우는 거는 당연히 외워주시고, 자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서 사건이 주어지면 처음에 얼마나 움직이는 공이 누구랑 쳐가서 뭐 얼마나 움직였다 뭐 이런 말들 나오거든. 그러면 나올 때 공이 받은 충격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로 구하면 안 된다. 못 구한다. 얘로 구해야 된다.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분마의 충격량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은 언제 쓰냐면 요식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할 때 세이브 어스 구할 때 이용합니다. 알았죠? 또는 아까 전에 우리 뭐 찾았니? 이만큼의 충격을 받았어! 속도 얼마였게? 충돌 후에 그 물체의 속도 이거 찾을 수 있니? 없니? 있지? 괜찮아? 응. 그래서 어떻게? 충돌 후 물체의 속도 같은 거 찾을 때 그렇게 쓰면 돼. 알았지? 그럼 위에 건 언제 쓰는데요? 있어. 자, 그래프 하나 보여줄게. 봐봐.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저 물체, 뭐 2kg짜리 물체에서 내가 뭐 2N을 3초 동안 줬다 했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2초 동안 3N 줬어 라는 말 대신에, 아니 2N을 3초 동안 줬어 라는 말 대신에 그냥 그래프로 얘기해도 돼. 여기가 힘, 여기가 시간. 여러분은 그래프가 주어지면 반드시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X축, Y축에 누가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2초까지 힘을 계속 3초까지 바꿔서 가면 돼. 3초까지 힘을 2N 이렇게 줬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밑에 5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니? 맞아. 3초 곱하기 2N 힘 곱하기 시간 얘 곱하기 얘 하면 면적 나오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충격량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언제 써먹냐면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구나를 알 때 써먹는 거야. 그냥 굳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써먹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어떻게? 힘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다? 충격량이라고 할 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내가 공을 던졌거든. 벽을 향해서 공을 던졌어. 근데 이 공이 여기에 자, 이 동그란 공이나 차 여기 잡아갈게.
오 이렇게 튀어나오겠지. 근데 들어갈 때 이 순간의 힘과 이 공이 받는 힘과 이 순간의 힘이 다 똑같겠니? 아니면 점점 커지겠니? 점점 커지지. 그러다가 다시 튕겨나올 때 힘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힘이 없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그래서 벽에 쳐박을 때 처음에는 힘이 좀 약한데 완전히 쳐박으면 쳐박을수록 벽이 얘한테 주는 힘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튕겨져 나올 때 힘이 점점 작아지면서 튕겨져 나오는 거야. 즉 충돌할 때 그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아. 일정하게 내가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정한 힘을 받아서 충돌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느낌 와요? 느낌 와? 그래서 평균적으로 금마가 충돌하는 동안 힘을 얼마나 받았니? 평균 힘 구할 때 많이 씁니다. 평균 힘은 뭐분의? 넘겨봐. 시간분의 충격량. 그래서 평균 힘을 구할 때 충격량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내용은 여기 끝이야. 내가 예시를 좀 보여줄게. 이거 하고 이제 뒤에 충돌과 안전이라는 게 있긴 한데 내용은 일단 이게 끝이야. 자, 예시 한번 보세요. 끝이 아니구나. 중요한 게 하나 남았구나. 중요한 성질. 말이냐면 봐봐요. 얘로 온다. A, B 오다 보면 둘이 빵 쳐박겠지. 쳐박으면 서로 충격을 주는 거야. 알았지? 근데 너희 그거 다 기억나니? 아니면 안 배웠니? 배웠니?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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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뭐였는데? 작용 반작용 내가 너를 때리면 너도 나를 때린다. 그러니까 때리지 마라 이 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자, 근데 내가 너를 세게 때리면 너도 나를 세게 때릴 거야. 이것도 맞는 말 아니야, 그지? 맞는 말 맞지? 그러니까 작용반작용 법칙이 뭐니? A가 B에게 힘을 주면 B도 똑같은 힘으로 A에게 힘을 준다. 이게 작용반작용 맞아? 맞지? 그러면 서로 쳐봐왔거든. A가 B에게 준 힘이나 B가 A에게 준 힘이나 같아야 달라요. 똑같아요. 맞아요. A가 B에게 준 힘이나 B가 A에게 준 힘이나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똑같아요. 일단 얘 똑같습니다. 그러면 맞죠? 근데 A는 B랑 쳐받고 있는데 B는 안 쳐받고 있을 수 있나? B는 A랑 쳐받고 있는데 A는 안 쳐받고 있을 수 있나? 그런 거 없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충돌하는 시간도 똑같아. 둘이 곱한 값 충격량은 어때야 돼? 똑같아요. 근데 하나 차이점은 있지. A가 B랑 쳐박으면 A는 힘을 절로 주잖아. 근데 B는 힘을 절로 주잖아.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은 다른데 크기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 던져드립니다. 유형 예제 1. 여러분 어디 책 어디나 연습장 어디나 끌적여 보세요. 조금 작게 적어볼게.
한번 해보세요. 세 개만 보세요. 재줄까? 해봐. 3분만 제가 줄게.
답 다 나왔습니까? 자, 한번 해보자. 자, 내가 혼자 설명했는지 다들 이해했는지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봐. 괜찮았어? 네. 괜찮았어? 자, 일단은 요 그래프가 주어졌네. 그 밑에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니? 우와. 자, 2 곱하기 10이니까 요 면적만 따로 구해보자. 20 맞나?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얼마니? 음. 20에 30 나오는 거 맞나 혹시? 네. 맞나? 그러면 2초일 때 속도 얼마냐 물었지? 이거 쓰자. 속도를 묻는지 충격량을 구하든지 하면 그지? 얘 쓰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2초일 때면 처음부터 2초까지 충격을 20 줬잖아 맞지? 근데 그게 나중 운동량, 질량은 2 곱하기 속도. 여기 처음 속도는 없었으니까 처음 운동량 0이었겠다 그지? 그러므로 속도 얼마 나와요? 10m/s 그렇게 나오면 될 거고 4초일 때는 그러면 0초부터 4초까지로 봐도 돼? 알았지? 네. 그러면은 4초까지 충격을 40이 아닌 얼마를 먹었니? 50을 먹었지? 네. 근데 금마의 질량이 2고 4초일 때의 속도 빼기 얼마? 0. 처음은 0이었으니까. 그래서 처음 속도 얼마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이때는 뭘 써야 되겠어? 항상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달라요? 같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가 지금 운동량 처음에 얼마 있었니? 20. 자, A가 받은 충격량을 찾을게. IA. 그러면은 처음에는 20이야. 나중에는 운동량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근데 그냥 2V라고 적어줄 수는 있겠지?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뺐어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B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노? 처음에 운동량 얼마였어? 나중에 운동량 얼마야? 4. 그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얼마 먹었니? 4 먹었지? 그러면은 충격을 B가 이쪽으로 받았니? 저쪽으로 받았니? 이쪽으로 받았겠지? 그래서 이거를 나는 플러스 4라 할게. 근데 A는 그럼 B로부터 또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로 받겠니? 절로 받겠니? 절로 받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어떻게? A가 받은 충격량은 그러면 마이너스 4라고 줘야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괜찮아요? 서로 주고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반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만큼의 충격을 받았고 그게 2V 빼기 20이었어. 넘기면 얼마? 16? 그래서 V는 8m/s였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맞췄어? 예! 자, 갑니다. 이때는 공이 받은 충격량 물었네. 질량이 2kg야. 얘들아 충격량 구하라 그러면은 FT 써야 돼? 나중 빼기 처음 써야 돼? 일반적으로는 나중 빼기 처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주어져요. 나중 운동량 얼마니? 80. 처음 운동량 얼마니? 이거만 틀리는 거지, 그지? 나중 운동량 얼마니? 우리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지? 항상 문제에서는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뭘 적어요? 뿔말을 적어요, 방향을. 자, 나중 운동량이 얼마 났다고? 마이너스 80. 처음 운동량 얼마였다고? 플러스 40. 충격 얼마 먹었니? 그죠? 그 다음에 받은 평균 힘 물었거든. 평균 힘은 뭘로 찾으래? 딴딴따단. 제일 위에 거, 그지? 응. 그래서 평균 힘 F는 뭐분의 뭐하래? 충돌 시간분의 충격량 하나 했거든? 근데 충돌 시간이 몇 초 걸렸대? 개발이. 그 다음에 충격량은 마이너스 120이긴 하지만. 그래서 얼마 나와요? 엄청 크네. 600 맞나? 네. 의 힘을 왼쪽으로 받았어. 잘했어.